저한테 이제 학교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학생들이 느끼는 학교와 교사들이 느끼는 학교와 그다음에 뭐 학부모 입장에서 보는 학교 그리고 비정규직이 보는 학교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입장에서 학교는 어떨까? 내가 학교에서 어떤 행정 업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럼 내가 도대체 여기에서 내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사람들이 좀 잘 모르시고 그러니까 제가 애들하고 무슨 행사나 무슨 대회 나가서 뭐 성적이 좋다거나 이런 성적에 관련된 거에 성적이 우수하면 이게 교사 몫이지 제 몫은 아니거든요. 이상하게도 학교에서는 수평 관계가 아니라 수직 관계를 너무나 많이 교사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동료라는 그런 개념이 하나도 없고. 이제 웃지 못할 일인데 어떤 사서 선생님이 학교에 처음 부임을 하셨대요. 행정실에 다 이제 직원들을 모아놓고 뭐 누구누구 여사님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여기서 학교에서 다른 사람 누구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여사님을 소개합니다 이거 뭐 웃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뭐 킥킥대고 이런 분위기에 너무 첫날부터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문으로 여사님 다시 이것은 법제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학교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전국에 넓게 치면 한 20만 정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체 노동자들 중에 46%, 많게는 50%를 차지하는 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노동자들이 지금 직종이 많게는 80여 개 직종이 있어요. 왜냐면은 지역 안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뭐 예산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직종 이름을 변경해가지고 사업을 다르게 편성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사실 세세하게 나누면 직종이 한 80개 정도 된다고 지금 저희는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올해 이제 36살입니다. 그런데 9년째 학교에서 이제 4대 보험을 제외한 제 임금이 한 달에 98만 원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9년 전에는 제가 한 달 임금이 76만 원부터 시작했어요. 10년이지만 만약에 제가 40년을 일하고 뭐 정년까지 일해서 저 후임으로 누군가가 들어오면 그 사람하고 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제가 퇴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다못해 옆에 김밥 천국 아줌마도 오래 일하면은 연봉 계약도 좀 다시 해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는 명예로운 것이 아니라 제 후임으로 들어오는 사람한테도 너무 좀 부끄럽게 사실 얼마나 제가 능력이 없으면 여기에서 계속 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40년이나 근무를 하는 이렇게밖에 안 보인다는 거를 나중에 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교육감 직고용이라고 다들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장 재량권이 너무 광범위하고 넓다 보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들거나 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단칼에 베어버리고 잘라버린 이 비정규직의 가장 기본적인 거를 학교장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무기계약 회피라고 저희는 보지만 그 학교에서는 아니 우리는 정당하게 매년 계약을 체결했고 엄격하게 말하면 이 사람은 아직 무기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까지만 쓰고 안 쓰겠다라는 건 우리 자유 아니냐. 교과부나 교육청에서 처우 개선이라고 해서 2년이 되면 무기계약을 해줘라 이런 지침들이 내려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돌봄 선생님들도 다 무기계약직을 시켜줘야 되는 상황이 이제 딱 바로 눈앞에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외주화를 돼서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사업 종류, 아까도 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을 교육청이든 교과부에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사업이 종료가 된다 이러면 그냥 얄짤없이 해고가 되는 거예요.
작년 1년 내내 쌓았고 올해도 1년 내내 쌓았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비정규직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주변 친지나 이웃들한테 축하한다는 전화를 받아요.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매년 반복되고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전부 다 이미 정규직 다 된 것처럼 사회는 알아요. 근데 우리 당사자들은 그게 거짓이고 그게 또 눈속임이다. 라는 걸 알고 있어요. 무상급식, 무상교육, 뭐 무상보육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보편적 복지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정작 그걸 담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처우에 있는지는 뭐 대선 주자든 어디든 아무도 그동안 얘기를 안 해왔던 거예요. 무상급식, 자 모두 다 진보가 무상급식이다 얘기했지만 그럼 거기서 일하는 급식실 조리종사원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진보든 보수든 아무도 얘기를 안 했다는 거. 그냥 내가 학교 사회에 밑바닥에서 밑바닥 인생이니까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이때까지 수년간 그렇게 패배주의에 젖어 있었지만 제 삶은 9년 동안이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라는 사회가 가만히 있으면은 절대로 이 삶이 달라지지 않구나. 학교라는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배움이라는 공간 안에서 비정규직이 있다는 자체가 좀 왜곡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곡된 거라는 건 학생들도 나중에 애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돼서 가져야 할 직장에 이런 비정규직들이 있다는 삶 자체가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한 학교에 거의 3분의 1 정도가 비정규직이라서 이렇게 한 학교만 해도 이렇게 비정규직이 많은데 전반 사회 전반적으로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들이 있으며 또 제가 받고 있는 뭐 어떤 차별이라던가 뭐 아까 전에 뭐 계속 공무원 초임 월급밖에 못 받고 평생을 일해도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국민들이 사실은 교육에서 파업을 한다면 좀 많이 놀라실 것 같은데 또 이해도 사실은 해주셨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진짜 바라는 학교 상의 모습은 이분들이 만들 거예요. 제가 어떤 기준을 정해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나가자가 아니고 아까 말했던 아이들이 진짜 웃는 해맑게 웃고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우리 조합원들이 그걸 그냥 웃는 모습으로 보는 사회. 전 그걸 바래요. 그걸 바래고 그걸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지금 우리 총파업이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용기가 좀 전의련이라는 이런 여러분들만이 알고 있는 우리가 언제 무기계약 전환 그까짓 거 보고 여태까지 달려왔습니까?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총파업을 결의하고 있는데 지금도 사기치고 뒤에서 딴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힘을 모아 내 위치를 바꿀 뿐만 아니라 이미 용역 위주돼 있고 노동자로조차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그 외의 노동자와 연대하여 반드시 이 사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비정규직의 차별을 끊는 올 투쟁을 만들어냅시다. 11월 총파업으로 비정규직 철폐를 시작합시다. 투쟁! 이분들이 그동안 너무나 열악한 조건 속에서 또 고용이 불안한 상태에서 많은 희생을 해오셨습니다. 어떻게 답답할 수 있으면 파업으로 가시겠습니까? 관계자 여러분들 이분들한테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파업을 하시게 되면은 열심히 하셔서 꼭 투쟁을 이뤄내세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급여일지 모르지만은 부적절한 관계 또 인간의 어떤 가장 중요한 존엄에 대한 무시가 그 파업의 첫째 원인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만큼의 그 가치를 이제 인정받고자 하는 거니까 권리를 찾는 이제 의미로 그 파업을 이제 모두 다 책임은
우리 간부들이 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는 차근차근 되고 있고 같이 걱정하고 나와서 걱정하더라도 혼자 걱정하지 말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얼굴 보고 손잡아주고 그날 두려운 마음 같은 것도 같이 다독여주고 그러면 더 멀리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참되게 살아보자.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